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그 이재명 도지사의 그 안전 문제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관사에 들어간 것은, 공간에 들어간 것은 잘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 재판 일정이 하늘의 도우심과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 것처럼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이 하늘의 도우심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이 착착착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을 공격하는 장신중이나 똥파리 세력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 재판이 무죄로 기결되면 얘들에 대한 응징도 차근차근 좀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걔들 꼬라지가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지난 1년 동안 공격했던 얘들의 꼬라지, 아마도 걔들은 또 변명하겠죠. 재판부가 썩었느니 뭐가 썩었느니 하면서 하겠죠. 임상기 부장판사는요, 이정열이가 칭찬했던 애야. 근데 임상기 부장판사가 이재명이한테 무죄 선고를 하고 각하 판결하거나 기각 판결을 하고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판결을 해버려. 그럼 이정열이 꼬라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재판의 끝, 그리고 이 재판의 미래, 그리고 재판의 종료 후에 이재명의 미래, 똥파리의 미래,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려볼 것은요, 간단하게 5분간만 말씀드리는데, 제 지난 동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저랑 의견이 좀 비슷하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 고정을 했었죠.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가 큰 길에서 만나 함께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이 지사가 큰 길을 함께 가고 같이 가자는 말을 강조할 때보다 나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자 토론이 연상이 됩니다. 그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에게 문 후보 주변에는 왜 그리 기득권자들이 많나요? 하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그 후보자 토론회. 이런 것이 당장 한 표에 목매달던 문재인 후보의 대답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왠지 이재명 도지사도 별 수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든다. 뭔 말씀이냐 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현실적으로 당장에 당내의 현실적 지지세와 기반이 부족하니까 노회찬 의무사 같은 것도 일단 덮어두고 큰 길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다시 말하면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토론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후보한테 당시에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기득권자 세력들이 득실득실하냐, 이렇게 언급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다, 이런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했다는 거야. 그 발언을 이재명 도지사가 인제했다는 거야. 이게 이재명 도지사의 정체성하고 맞느냐. 이재명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불투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득권 세력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끌어안아서 대통령이 될 확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고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이런 문재인 후보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재명 도지사가 질타했는데,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우리가 큰 길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하고 온 팀이 되자, 이런 말이 그때 당시에 문재인의 모습과 추억 속에서 교차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큰 길에서 만나자 하니까, 물론 뭐 이재명이가 정치적 세력도 없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스스로도 정당화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아.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우물안 개구리였고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발언을 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움찔움찔해요. 이재명도 결국은 기성 정치인이 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똥파리든 뭐든 기득권 세력들이든 재벌 세력들이든 이렇게 끌어안고 그냥 문재인처럼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어떤 가치관이 변모가 되고 있는 게, 그런 가치관으로 변모가 돼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죠. 그 가치관은 모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불투명함, 죽인 듯 밥인 듯 뒤섞이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이런 가치관은 물론 원팀이라는, 통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는
큰 정치인으로서는 뭐 당연히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긴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언급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일정 부분은 크게 좀 공감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이재명 지지자들의 이런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자신의 초심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이 나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옛날 동영상, 성남시장 시절에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외쳤던 이런 동영상이 생각날 것입니다. 독재 세력이든 부정부패 세력들이든 친일 세력들이든 언젠가는 한번 작사를 내겠다. 이 동영상을 다들 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의 선명성은 모든 사람들의 환호성과 이재명은 믿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초심, 그 다짐을 저버리고 우리가 큰 길에서 기득권 세력이든 적폐 세력이든, 물론 적폐 세력들을 이재명 도지사가 용납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착한 애들 다 몰아가지고 함께 하자, 함께 뭐 똥파리든 뭐든 함께 모여서 한번 큰 정치 해보자, 이런 식의 주장은 이재명의 지난 주장과 좀 상치가 되고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우려를 이재명 지지자분들 중에서 댓글로 지적하시고 저도 크게 동감하는 부분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흘러흘러 이 동영상을 혹시나 보시게 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당신을 그런 식으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재명의 그런 초심을 상실하게 되면 이재명은 곧 이재명 다움은 사라지는 것이죠. 뭐 청개구리 시절, 성남시장 시절이 청개구리 시절이고 어떤 큰 경기도로 나와서 큰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고 해서 뭐 어떤 큰 길에서 만나는 아우러지는 조화, 협력, 타협, 관용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꼭 이재명에게 이롭고 좋은 것인가?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토론회에서 했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는 그런 변명 같은 변명을 이재명도 곧 답습을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별명을 말씀드렸죠. 두탕이 주왕이라고 했죠. 별명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이재명 도지사는 뭐 25일부터 2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인가요? 거기서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또 다른 전략을 좀 제시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미 페이스북에 일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 이 재판 과정 중에서도 개의치 않고 하루에 열일 하고 계십니다. 한 탕이든 두 탕이든 많게는 세 탕까지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나름대로의 무슨 선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많은 면모들이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내에서는 인기가 있는데 전체 지방자치단체장에서는 순위가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업무들을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경기 북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2022년까지 뭐 28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도민들은 엄청나겠죠. 기분 좋겠죠. 그리고 뭐 뒷다리 긁는 이야기지만 이재명 도지사를 통해서 돈을 좀 벌고 싶은 분들은 어제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내용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발표한 그런 정책 사항들 있죠. 의정부 개발 소식이라든가 경기 북부 테크노파크 사업 이런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큰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다른 정치인이라든가 지방행정자치단체장들은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의 스타일 있죠. 말 뱉어내는 거, 무조건 하는 거,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정책 제시라든가 업무 추진은 불확실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하면 돈도 벌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리바이벌로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재명의 지난 수건 사업 추진 내역, 그리고 이재명이 처음으로 시도한 업무 추진 내역들을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년 동안 이런 많은 수건 사업, 된장국에 저물려진 이런 수건 사업들을 했구나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7년 된 수원의 용인
경계 행정구역 조정을 7년 만에 해결했고 이국종 교수와의 닥터 헬기를 8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축사 악취 문제를 10년 만에 동두천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평택 브레인시티가 지지부진하게 사업자 선정도 안 돼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것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 아스콘 공장 시민들의 건강 문제, 초등학생들의 교육금 문제와 관련된 지난한 문제 16년 동안 민원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16년입니다. 그리고 동두천, 신천, 수해 예방 사업을 20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동두천, 특히 동두천 요즘에 관심의 사각지대 안에 있죠. 그리고 포천 수원산 터널 해결 20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모란 개고기 시장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0년 만에 해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의 유명 배우까지 와가지고 경기도지사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국에 최초로 시도했던 이재명 포 정책들 간단히 한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건축물 미술품 공모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도 첫 노동국 신설, 그리고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 노동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개설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기도가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해서 현재 정책으로 청년소득 배당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최초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통리장이 가정 방문을 하고 통리장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566가구에 에어컨 설치를 하고 전기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경기도 본부 그리고 노종교섭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노사정, 경기지방자치 내에서의 노사정 선언을 최초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이국종의 꿈을 이루어준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됐다는 것이죠. 24시간 닥터 헬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국 최초로 전자압류 시스템을 통해서 이것을 특허로 등록하고 체납 징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것이죠.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가축 행복 농장을 33곳을 지정했다. 그리고 그린벨트 훼손 행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이 전국 최초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증료를 면제하는 특별 보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비정규직이었죠. 콜센터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국 최초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정규직 전환을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처럼 전설의 두탕맨, 두탕의 쥐왕 이재명이는 오늘도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려면 여러 요소들이 아구가 딱딱 맞아야 한다고 했었죠. 제가 다음에 혹시 여건이 되면 부자들, 가진 자들의 어떤 욕망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이재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은 일반 대중들, 서민들의 정책이죠. 물론 그분들의 지지만을 얻어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중상류층의 지지자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중산층 도민들의 어떤 지지,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아구가 맞아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도지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에 대해서 더 씌워진 퍼주기라든가 너무 서민, 못 가진 자, 약자들에 대해서만 나이 세금이 쓰여진다는 이런 반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아마 정책 개발, 대안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선입견을 바꾼 계기가 바로 부자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정부 시절이나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어떤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선별적인 복지 정책 이것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죠. 부자든 뭐든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야. 왜냐? 제가 가장 감동 깊고 쇼킹했던 제 고정관념을 깨부셨던 게 뭐냐면 부자들도 자신들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주장에 저는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 이재명식 사고방식이 이렇게 합리적인 것이구나 하면서 이재명을 좋아하는 계기도 됐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부자들이 뭐 부정부패 형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부자들이 훨씬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 혜택을 부자들에게는 안 주고 선별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못 산다는 걸 증명할 때만 복지 혜택을 주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복지 혜택을 부자들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아마 부자들을 설득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자들에게 어떤 호감적인 요소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로 재판을 잘 마무리해서 장신중도 나중에 한번 응징을 해보고 최종적인 무죄 판결 난 이후에 많은 이재명을 공격했던 애들을 하나 둘씩 처단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재명 도지사가 반드시 재판에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어.